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남기정입니다. 이번에 금천구청 평생학습관에서 난감한 이웃 일본을 이해하는 6가지 시선이라고 하는 강좌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남기정입니다. 오늘은 이 강좌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맛보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6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6명의 교수가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5번째 꼭지 우경화의 문제를 다룰 건데요. 오늘은 이 강좌의 책임자로서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그러한 강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강의 제목은 난감한 이웃, 일본을 이해하는 6가지 시선으로 잡아봤습니다. 일본을 이해하는 그러한 순서가 되겠고요. 크게 6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 있는 6명의 교수가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남기정입니다. 먼저 지금 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반일 종족주의 또는 토착 왜구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표현 사이에 사실은 일본의 실체가 있고 이러한 일본의 실체를 오히려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용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한 이 극단적인 용어 속에 숨어 있는 일본을 이해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필요성은 있고 꼭 일본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거나 일본은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이웃으로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롭고 번영스러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협조를 해줘야 할 이웃입니다. 그러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는데 협력을 얻어야 할 협력의 동반자라고 하는 게 일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 여러 가지 형태로 또는 여러 수준에서 일본은 우리 한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본을 생각을 하면서 나를 만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개인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라고 하는 개인이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가장 크게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일 텐데 우리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러한 나를 이해하는 것,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일본이라고 하는 거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을 이해하게 되면은 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일본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대죠. 그래서 난감한 이웃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난감한이라고 하는 말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강의를 준비한 저희 일본 연구소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일본 연구소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개설을 했고요. 거기에는 소장 이하 6명의 교수와 2명의 연구교수가 속해 있고 11명의 겸무연구원이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본 연구소가 만들어진 목적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강의를 하고 있는 목적인데 그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학술,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하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배우고 따라야 할 그러한 모델로서의 일본론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있어 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역사에서 지워야 할 그러한 아픈 과거로서의 일본이 있어서 이러한 어쩌면 양극단의 일본론 사이에서 저희가 일본을 의식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로서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 가려져 있다. 그러한 실체로서의 일본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일본의 연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 이 학술적인 그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렵게 얘기하면 디시플린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여러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엮어서 하나의 총체로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일본 연구소에서 지역 인문학 센터를 구성을 해서 연구하고 또 그 연구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난감한 이웃 일본을 이해하는 6가지 시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벌써 3년 전인가요? 6명의 교수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난감한 이웃 일본을 이해하는 6가지 시선입니다. 거기에는 6명의 아까 말씀드린 6명의 교수가 6개의 꼭지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뒤에 또 소개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난감한 이웃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난감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부터 드리고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일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소개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본론이 있어서 일본론의 스펙트럼이라고 할까요? 그 넓이가 있어서 그 안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난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을 견디다라고 하는 게 이 말 그 자체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어려워서 처지가 매우 딱하다, 또는 맞부딪혀 견뎌내거나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서 어느 하나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대체로 2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난감함이라고 하는 걸로 다가오는 일본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본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순에 가득 차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 과거를 지우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그러한 일본이 있는가 하면은 꾸준히 그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민사회가 있고, 또 첨단의 일본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전통적인 일본이 또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천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금기가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성소수자에서도 굉장히 너그러운 그러한 일본이 있습니다. 금기와 파격이 공존합니다. 또 굉장히 일본에 여러분들 뭐 여행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이 굉장히 친절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친절함을 겪고서 바로 옆에 가면은 헤이트 스피치에서 굉장히 듣기에 거북한 그런 그러한 말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친절과 오만이 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에 가득 찬 일본이 있는 거에 다른 한편에서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또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익숙하지만 낯설고 무시하고 싶지만 신경 쓰이고 만만하지만 무서운 그러한 존재로서의 일본이 있습니다. 경시와 경계가 항상 같이 가는 그러한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복잡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에 가득 찬 대상 곱하기 이를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이 만들어내는 대단히 복잡한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일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감한 이웃,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본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엮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6개의 시선으로 나누었다가 그것을 다시 합해 나가는,
즉 미분했다가 적분하는 그러한 이 일본론을 시도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봐가지고 6개의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오타쿠, 혐한의 문제, 뉴미디어, 전국시대, 평화헌법, 일본미라고 하는 6개의 주제, 6개의 창구로 일본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조금 그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대중문화론, 사상사, 미디어론, 역사, 정치, 문학이라고 하는 렌즈로 일본을 쳐다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타쿠로 들여다보는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꼭지를 맡은 선생님은 김효진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인류학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오타쿠 콘텐츠라고 하는 걸로 1970년대 이후, 즉 오타쿠가 문화적 현상으로 등장한 1970년 이후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읽어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2000년대 한국 오덕후라고도 하죠. 덕후라고도 하고요. 한국 덕후의 기원으로서의 일본의 오타쿠라고 하는 것을 또 의식하고 있습니다. 오타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첨단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긍정적인 역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타쿠와 오타쿠 컨텐츠가 직면한 이 내부, 외부의 문제, 여기에 조망을 함으로써 일본 현대사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전망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꼭지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혐한의 문제입니다. 이 꼭지를 맡은 것은 그 조관자 교수시고요. 도쿄대 박사고 사상사를 전공하셨습니다. 사실은 한류와 혐한은 동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한류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그 반작용으로 혐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관자 교수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반일과 혐한이 또한 동시적으로 서로 간에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조관자 교수가 드러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지금 대혐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일본 안에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한류는 꿋꿋이 그리고 과거보다 더 크게 지금 융성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한국과 일본 사회가 소통하고 공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그 가능성을 그 안에서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꼭지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혐한의 문제는 일본이 오랫동안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 있는데 저성장 시대의 내셔널리즘의 문제를 바라보는 꼭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수화하는 사회와 이에 대항하는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지희 교수께서 뉴미디어의 문제로 접근해 주셨습니다. 정지희 교수는 UC 샌디에고 박사시고 미디어를 중심으로 일본의 역사를 접근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우경화 또는 혐한의 진원지로서 뉴미디어가 존재하고 있는데 한편 그 저항의 전선이기도 합니다.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뉴미디어를 바라보는 것이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런 주장을 정지희 교수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다대다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하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뉴미디어가 새로운 사회운동을 일본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다. 즉 과거에 일본은 건전한 사회운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뉴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한국에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일본 안에 새로운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체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의 전통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흐름을 그런 의미에서는 뉴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복잡한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사. 이 꼭지 하나를 통해서 일본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꼭지를 맡아주신 것은 이은경 교수십니다.
도쿄 대학에서 근대사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일본적인 특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응축적으로 그 기원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전국시대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꼭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본사에 등장하는 서양 세력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 경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의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일본사에서 처음으로 서양 세력이 등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이 서양을 이해하는 그러한 방식 또는 서양이 일본을 이해하는 그러한 방식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시기에 일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 세계 속에서의 일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계화의 열망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이 역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세계사의 역주가 되었다. 이 두 가지 의미, 두 가지의 역주인데요. 하나는 열심히 달리는 역주이고 하나는 거꾸로 달리는 역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역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우경화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 꼭지는 제가 맡았습니다. 저는 도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국제관계, 일본의 정치와 외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패전에 따른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점령 개혁이 전후 일본의 기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평화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국제사회로 복귀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복귀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세계화의 접점을 만들어 놓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후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평화헌법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만들어 놓은 미일 안보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굉장히 모순적인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전후 일본 사회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중심을 두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의 키워드,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이 두 가지의 모순된 동거로서 전후의 일본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이른바 보통 국가화의 열망이 나오고 헌법 개정의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안반과도 같은 평화헌법 지지, 평화헌법에 대한 지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간해서 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일본 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와바타 야스나리라고 하는 소설가, 노벨상 작가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일본 미 의식을 통해서 일본 현대사회, 근현대 일본 사회 또는 일본인의 심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이 꼭지를 맡아주신 것은 츠쿠바 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서동주 교수십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대한 일본인의 우월의식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아름다운 일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본인의 무한정의 애정, 이거는 어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패전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하던 일본인의 의식이 거기에서 멈추고 새로운 일본인을 만들어간, 즉 일본인의 정체성이 한번 단절을 겪고 있는데 그로부터 일본인은 무엇인가, 영원한 일본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자연 속에 나타나는 일본미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탈정치적인 순수 문학이 얼마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6개의 꼭지로 이루어진 강의고요. 1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1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강의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떨까요?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죠. 먼저 오타쿠의 문제로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겨울 입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있었던 수출 규제 조치 문제부터 시작됐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착종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일본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일본에 대한 거리두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11월 21일부터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대해 주십시오.